집합연산고사에는 이 집합 연산 문제가요 687번처럼 나와요. 687번. 그러니까 풀수는 똑같거든. 첫 번째 집합 연산을 간단히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벤다이어로 확인. 이런 거거든요. 이 600, 이제 기억하고 니은 뭐 이런 것들 좀만 보여드릴게요. 두 개만 보여줄게. 첫 번째. A 합 B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거 이제 있잖아. 항상 오는 거 그래. 이거 공집합이에요? 라고 묻는 거야. 기억. 이거 참일까?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때 보통 이제 여기 지금 집합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비교적 사실 이걸 보자마자 비교적 왼쪽을 따지는 건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집합 연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걸 따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연산하는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생각나요? 간. 누구의 간이야? 토끼간 말고. 무슨 간? 드모르간. 드모르간. 그럼 뭐로 묶어? 반대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A 합집합 B의 여 이렇게 묶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읽어봐 다시. A 합 B랑 A 합 B가 아닌 거. 근데 그걸 뭐 하게 돼 있어? 합집합 하면 뭐가 될까? 전체가 되겠지. 오케이? 상황 이해된다? 틀렸잖아요. 공집합이라고 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데 교환결합 분배 플러스 방금 뭐 썼지? 드모르. 그렇죠. 요 정도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그거 차집합을 바꾸는 방법이 뭐였죠?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 없습니다. 이거 순서 중요해. 앞에가 A고 B가 뒤에 있는 거야. 항상 순서 집합의 순서는 안 바뀌고요.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순서 지켜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실전에서 문제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해. 그러니까 이걸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교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여집합을 뒤로 뺀다. 교환 법칙 이용해서.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까지 맞춰줬으면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요 흐름. 알겠지? 니은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니은. 자, 니은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A 차집합 B 교시. 그 다음에 걔랑 A 차집합 B의 합집합 A 차집합 C.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알겠지? 이거 하는 거 좀 보여줄게. 차집합은 일단 뭐에 불리하다고? 연산에 불리해. 지금 차집합 많이 보이지? 여기 보이죠? 맞아? 여기 지금 잘 봐야 돼요. 우변을 바꿀 거야. 우변을 바꿔서 왼쪽으로 도달시키겠습니다. 알겠죠? 오른쪽 보세요. 차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이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걸 다 뭐로 바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다 바꿔. 일단 첫 번째 거 봐봐. 차집합 B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합집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뀌어요. A의 교집합에 C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들어가는 게 결합이야. 자,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결합 법칙. 약간 인수분해 하듯이. 알겠지? 반대로 인수분해 하듯이. 너네 봐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 전개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맞아요? 그럼 전개하면 AB 더하기 AC라고 쓰잖아. 그지? 근데 저는 이제 반대를 물어본 거예요. 반대를 무슨 분해라고 하지? 반대를 무슨 분해라고 하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무슨 분해라고 해? 수학에서.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 너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무슨 분해라고 해? 수학에서. 곱셈 공식 반대. 인수분해. 오케이, 인수분해잖아.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인수분해 하잖아. 그치? 그럼 공통인수 뭐로 묶었어? 내가? A로 묶었지. 오케이, 이 작업이랑 약간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공통부분을 찾으면 돼. 어디가 공통부분일까? A 교집합이 공통부분이야. 보여? 그럼 이걸로 앞에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럼 나머지 괄호 안쪽에 들어갈 거는 뭐야? 나머지. 오케이, 나머지는 뭐냐면 앞에 B의 여집합 남았고요. 뭐 남았어?
그치, 합으로 연결되는 거지.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됐어? 그럼 반대도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반대로 얘를 이렇게 뿌려줄 줄도 알아야 돼. 이해되죠? 뿌려가지고 밑줄처럼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알겠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의 예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 분배야, 분배. 굳이 따지면. 방금 한 거 분배 법칙. 알겠지? 됐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못하면 안 된다고, 집합에서. 이거 못하면 집합 안 배운 거야. 알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보여요? 다시 무슨, 누구, 토끼감 말고. 토끼감 말고. 드모르감 보이지? 맞아? 모르는 거. 그치? 여집합으로 싹 묶어봐. 그러면 이렇게 되지. 봐봐. 여기가 BC가 되는 거고, 이 바깥쪽으로 C가 묶여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로 바뀌어요? 그치?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되는 건 뭘까? 교의 뭘 봐? 여.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지? 차집합. 오케이. 그러면 A 차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과 비교해보세요. 왼쪽이랑 같습니까? 예스. 참, 이렇게 가요. 알겠지? 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이 흐름이에요. 이 첫 번째 줄에서 일로 넘어오고, 일로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집합 연산 단원에서 해야 될 행동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한다? 그치, 벤다이어로 그냥 그려서 확인한다. 이게 쉽잖아요. 그죠? 이거 벤다이어 따지는 거 쉽잖아. 어떻게 따져? 집합 3개니까 집합 3개 그려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놓고 비교집합 C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야. 얘를 누구에서 제외해? A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 뜻이야. 그럼 A 부분에서 어느 부분만 제거가 되는 거야? 이 부분만 제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어느 부분만 남아? 이 부분만 남지, 맞아? 너네 팩맨 알아? 팩맨? 예. 팩맨?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몰라? 아, 진짜 옛날 사람이야. 뜻은 말이 안 통하네. 뜻은 잘하는데. 이해됐지? 연산은 이걸 하자라는 게 지금 이 단원입니다, 사실. 알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봐야 돼. 이것도 어쨌든 인수분해 곱셈 공식 같은 거거든. 그냥 집합에서 쓰는 연산이잖아. 됐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설명이었는데, 이거 설명 안 했어, 내가. 지금 방금 한 거야. 분배 법칙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드모르건 법칙 이런 거. 드모르를 써야 되고,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적당히 집합을 끌고 가면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율자재. 됐죠? 이런 풀이도 가능해. 왼쪽을 바꿔서 오른쪽에 도달하는 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저는 뭘 선택한 거죠? 모양 자체가 왼쪽이 쉬워, 오른쪽이 쉬워 라고 했을 때 오른쪽을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쉽다고. 알겠지? 상관없어. 똑같아. 알겠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할 수 있겠지? 됐죠? 빨리 해. 659번 문제 잠깐 볼래? 이거 뭐라고 했더라, 내가 얘들아? 659번에 나오는 그 집합 표현 뭐라고 가르쳤죠? 칠판에 오네. 뭐라고 했지, 얘들아? 오늘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1.4 학습이고 오늘 끝나고 회식도 있는데. 봐봐. 시험 끝났잖아. 선생님들도 이제 회식을 하죠. 이 부분 뭐라고 그랬지? 차집합하고 차집합은 뭔가 대칭적인 거. 대칭. 대칭 차집합. 맞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A차 B랑 B차 A를 합집합할 수도 있고요. 이거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렇지. 바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처럼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알겠지? 어쨌든 이걸 보고 저 부분은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만 체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집합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니까 꼼꼼하게 집합은 꼼꼼해야 돼요. 알겠지? 원소 막 놓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유형 5번 볼게요. 5번부터가 조금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앞에 유형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그 집합 연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형 지금 5번부터 볼 건데 5번은 그냥 이제 보고 너가 이제 원소의 형태를 추론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추론하면 되는 건데 보통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연결되는 내용이 방정식을 풀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교집합이 지금 유형 5번 보는 겁니다. 2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조건이 얘죠. a 교집합 b 조건을 주는데 겹치는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뭐가 있다. 2가 겹쳐야 돼. 이렇게 해서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 일단 이거 볼 때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알겠어? 제가 말로 자꾸 풀어서 써드려요.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A에도 뭐가 있고 A에도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어야 되고 그지? B에도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집합의 원소로 얘가 잡힐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알아야죠. 그거 외에는 마이너스 1하고 2 외에는 얘는 두 개가 원소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위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는 여기 보이죠? 그럼 누가 2가 되는 수밖에 없어? A 제곱만 플러스 여기가 2가 되는 걸 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방정식을 풀게 돼 있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2 보이지? 그럼 얘가 보인?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죠? 얘가 보이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뭐?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번 푼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 풀기만 하고 답을 내면 일단 틀려요. 알겠죠? 뭘 확인해줘야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뭘 확인해줘야 되냐면 너가 이걸 풀면서 얻을 수 있는 건 A 값들이야. 근데 문제는 너가 이걸 풀어서 A 값을 이렇게 얻어내잖아. 그 모든 A 값들이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문제가 뭐야? 겹치는 게 더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뭔 말이 이해되냐? 지금 이거? 그러면 그걸 제외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A 값들이 다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A 값들을 집어넣고 집합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하고 2 이외에 다른 교집합의 원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그 A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줘야 됩니다. 이해했나? 이거 첫 번째 거 1번하고 2번하고 3번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1번 풀면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됐지? 오케이? 근데 얘가 이렇게 딱 풀어놓고 정답 확정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확인한다. 첫 번째 A가 2인 경우 A 값이 2면 집합 A가 만일 0 그리고 얘가 2가 되는 A 값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동방으로 이렇게 되는 게 확정이야. 근데 문제는 A 값이 바뀌면 B 값도 바뀌잖아. 여기 B의 원소들이 바뀌잖아. 형태가 여기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B는 어떻게 돼요? A 값이 2로 확정이니까요. 2, 1 여기 20원으로 얼마 나오니? 마일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겹치는 원소 보이지? 네. 그럼 문제 뜻에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는 정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마상까지만 확인해 볼게. 여기 A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얘로 확정이야. 알겠지? 무조건 얘로 확정이고 B가 어떻게 돼요? B 쪽을 확인해야 돼. A가 마삼이야. 여기 2 마삼이니까 집어넣으면 6. 그다음에 여기 마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2대지. 문제 뜻에 맞아 안 맞아? 이건 안 맞는 거야. 왜?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 중에 안 잡히는 게 있어요. 2는 잡히는데 얘가 안 잡히잖아. 그럼 이 A 값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끝. 유형 4,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옳은 것은 자, 너네들이 약간 이제 약속의 기호를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전체 집합 얘들아 전체 집합 보통 U를 이렇게 쓰는데요. 대문자에 U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닌 것. 공집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것 뭘까요? U 전체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이유는 윗줄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한 거지? 양쪽 여집합, 양변 여집합 취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 줄로 넣어놓는 거 이런 식으로. 됐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당연히 성립한 내용들이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형 6번에서는 그냥 잘 모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희들 연산, 아까 집합면서 문제 풀면서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 669번 거기 보기 볼래? 가끔 연산을 풀다 보면 연산이 더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칠판에. 연산으로 이렇게 집합을 계속 풀다 보면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뭐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도 아니고 집합의 연산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구간이 생겨. 근데 그때는 이제 해석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읽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집합연산을 쭉 풀다가 갑자기 풀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상황이야. 이거 뭘까요? 6.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됐나? 얘가 더 이상 연산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 또는 이것도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인 것 같아? 공식.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은 당연히 겹쳐지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자, 그런 의미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보고 뭐라고 불렀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보고 서로소. 그렇지, 서로소. 당연히 서로소야. A와 A가 아닌 것은 당연히 서로소입니다. 이해됐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장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상황도 아니고 사실 부분집합 관계인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너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이런 느낌. 근데 너희들 여기서도 이상한 짓을 하거든? 갑자기 막 전개를 해. 나 분배법칙 배웠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그냥 전개를 하게 되면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랑 합집합 A 합집합 B. 그냥 이거잖아요. 교집합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A교 A는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A예요. 그 다음에 A교 B는 뭐예요? 뭐예요? 그냥 목이 뭐예요? 얘죠. 그쵸? 그럼 뭐야? 내가 얘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전개를 했더니 얘에 도달했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 쓰자 하면은 뭐야? 소용물이 휩싸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지금 이걸 풀면 나오게 되고, 이거 분배법칙으로 풀면 다시 올라가서 분석하게 되고. 맞지? 뭐 하자는 거지? 가끔 이럴 때 있다. 결론이 뭘까? 이건 더 이상 연산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항상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얘랑 얘의 관계를 생각해. 알겠지? 근데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부분 집합 관계야. 오케이? 부분 관계. 됐어요? 부분 관계를 갖다가 따지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 누가 더 크니까. 당연히 A 합집합 B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겹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어디가 될 수가 없어? 교집합은 기본적으로 교집합을 하면 할수록 집합이 계속 작아져요. 그럼 A 교집합하고 A랑 A 합집합 B랑 비교하면 A가 더 작은 집합 아니야? 그러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A 쪽이 될 수밖에 없죠. 벤다이어로 확인해도 너무 명확해. A 합집합 B가 여기인데 얘랑 A 부분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오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계를 통해서 결국엔 이 한 줄이 그냥 뭐로 표현이 되더라고. A로 그냥 표현이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에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 분모를 분배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부분 관계에 대한 해석, 부분 관계, 부분 집합 관계를 파악해서 더 큰 집합과 더 작은 집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간단히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넘어가고 넘어갔던 유형 3, 지금 몇 번이죠? 유형 6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한 번 넘겨서 유형 7번 볼게요.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같이 한번 볼까? 여기도 2번이 조금 중요한 표현이어서요. 2번이 중요한 표현이어서, 자, 첫 번째 A 합집합 B는 B야?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알겠죠? 이것도 집합은 다 읽기야. 읽기. 알겠지? 해석 잘하자. 조건이 이거든.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 거야. 무조건 부분 집합 관계를 해석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벤다이어를 떠올려. 알겠지? 이게 무슨 소리지?
A랑 B랑 교집합 했는데 A가 나왔다는 거는 B가 안 해. 교집합은 그치. 교집합을 할수록 계속 작아지는데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도로 나왔다는 거는 그냥 원래 A가 B보다 작았다는 얘기고 부분관계에 따지면 누가 더 크다. 이 벤다이어를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 이걸 떠올릴 수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되면 오케이야. 알겠지? 아 B가 더 큰 거구나. 관계가 이거구나. 그럼 이 상황 때 문제 보면 되겠죠? 1번 A 합집합 B는 B야? 이 상황일 때? 네. A 합집합 B는 B죠? B가 더 큰 집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2번 보기 봐봐. 이거 중요해서 B 여집합 A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 네. 자 이거랑 같은 말이 뭐죠? 이거랑 같은 말 양변 여집합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 여집합 취하면 왼쪽은 B로 가고 오른쪽은 A로 가죠? 대신에 이거는 여집합을 취한다는 건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은 반대잖아요. 그럼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이 말하고 오른쪽에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맞아요? 라고 따졌을 때 yes. A가 B의 부분집합. 됐죠? 근데 보통 기호 사용할 때 이 방향으로는 잘 안 씁니다. 기호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죠. 됐죠? 자 3번 봐봐. 3번은 무슨 뭐 쓰면 될 것 같아? 무슨 토끼관 말고 무슨 관? 3번 보기는 여집합에 여집합 보이니까 이거 지금 드모르간을 한번 쫙 발라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뜻이잖아. 이게 왼쪽 얘가 B의 여집합이 되는 게 맞냐? 라는 거는 얘가 B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됐죠? 얘가 B예요? 근데 A 합집합 B는 B가 더 큰 집합이니까 B가 나오는 게 맞아요. 됐죠?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몇 번에서 보였죠? 1번에서 보였죠? 맞지?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4번 A 사집합 B가 공집합이냐?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A에서 B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공집합 맞아요. 정답은 5번인 것 같네. 왜 5번이지?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집합의 여집합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집합으로 해석하자면 얘가 공집합입니까? 아니죠. 보장이 안 됩니다. 왜요? 어떤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공집합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집합이라고 보장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잘해야 돼. 알겠지? 저는 계속 읽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읽기, 조건 읽기. 해석, 조건, 집합을 보고 읽기. 자, 거기 유형 8번부터 해가지고 뒤로 나오는 유형들이 싹 다 메인 컨텐츠. 오케이? 요렇게 문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실제로. 알겠죠? 보세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맨 마지막에 연산으로 주어진 조건을 읽는 방법. 오케이? 요거랑 그 다음에 두 가지 줬죠. 이거를 읽는 방법만 설명할 거예요. 문제 안 풀 거예요, 제가. 알겠죠? 문제 너네가 풀고.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아까랑 똑같거든? 이거 해석이랑 똑같아. 봐봐. A랑 교집합했는데요. A가 나왔어요.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A는 B보다 더 작은 놈이에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잖아. 여기도 볼래? 잘 봐. X랑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지. B 차집합 A라는 이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원래부터 X에 들어있는 놈이었으니까 합집합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거죠. 이해됐나? 얘는 무슨 뜻이에요? X랑 합집합했는데 다시 X가 됐다.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치. X 안에 A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돼요? 둘 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는 B 집합하고 A 집합의 구체적인 원소날법 형태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B 차집합 A 구하면 B에서 A 원소 제외하는 거거든요.
제외하면 마이너스 2 제외되고 0 제외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남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 0,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이제 결론이 뭘까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된다.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맞아? X는 이 세 개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결론이 뭐죠? X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이 네 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됐어? 마지막 줄 해석의 핵심이란 이걸 싹 갖다 해석한 게 이 한 줄이란 이거를 무조건 포함한다. 집합 내에 포함한다. 원소로서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제는 부분 집합 개수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 집합이 나와 있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너네 기억 안 날 거니까 설명해줄게. 포함하는 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맞지? 맞아? 갖고 있다가 뿌려. 기억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알겠지? 그럼 갖고 있다가 뿌리는 거니까 얘네 포함해야 되거든요. 얘 갖고 있어야 되고 마1, 0, 1 마1, 0, 1, 마이너스 이 네 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것들로 뭘 구성해? 부분 집합을 구성한 다음에 주머니에 갖고 있던 거를 하나씩 툭툭툭 뿌리는 거예요. 됐죠? 몇 개? 4개.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집합은 4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형을 문제를 풀어 나갈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알겠죠? 조심해야 될 거 뭘까? 두 가지 따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진도분으로 물어보면 자기 자신 집합 제외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개가 빠집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답은 3개가 되고. 두 번째 뭐지? 공아닌이라는 표현. 공집합이 아닌 집합 중에서라는 표현.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럼 이 4개의 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맞아?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안에는 이 4개에는 공집합이 없습니다. 알겠죠? 됐죠? 이걸 따질 때 이거 조심하자. 됐나? 유형 8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남았어. 오케이. 유형 9번.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에 원소 개수를 구하자. 집합 연산 해야 되겠죠? 맞죠? 첫 줄 보자마자 이 첫 줄 가지고 벤다이어 그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수를 해. 차라리. 알겠지? 그게 첫 줄 딱 보고 이거 보자마자 그냥 알았죠? 이거 보자마자 이거 가지고 벤다이어를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간단히 합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에 A 여집합에 합집합 B 여집합이에요. 됐죠? 첫 번째는 저 오른쪽에 드모르를 써요. 이거 드모르만을 쓰는데 얘를 얘 주고 얘 주고 얘 이렇게 세 개를 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여에 0이니까 뭐가 돼? A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됐어? 이거랑 이거거든요? 뭘까요 이거? 분배 법칙 아니지? 오케이? 드모르간 아니지? 이미 썼지? 됐어? 그리고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니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무슨 관계를 파악한다? 부분 관계 파악한다. 누가 더 큰 집합이지? 합집합이 더 큰 거야? 교집합이 더 큰 거야? 합집합이 더 큰 거야. 왼쪽에 더 크거든? 그럼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합집합하면 그럼 뭐에 흡수되겠까요? 그렇죠. 합집합 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퀄 뭐야? 그렇죠. 그냥 A 간단하게 A 합집합 B인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결국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 그럼 공식 들어가요. 맞아요? 공식 들어가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 물어봤어요.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에서 뭘 뺀다? 교집합에 있는 원소를 한 번 뺀다.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요. 따라서 앞에 거 4, 뒤에 거 4고요. A 교집합 B는 그냥 문제중 문으로 구해.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겹치는 원소가 1하고 7, 1, 7 보이죠? 맞아요? 2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되더라. 정답은 6입니다. 4번이겠네요. 괜찮아? 죄설 지내고 있어. 넘기세요. 10번, 유형 몇 번까지 있지?
U. 18. 왜 이렇게 많아? 유형 10번까지만 설명하는 거지. 안 한다. 네. 아까 했잖아. 687번으로 했잖아. 집합 연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89번 있지. 이런 거 잘 봐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689번. 나 조건 봐봐. 나 조건.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워.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벤다이를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비교적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차집합도 보이고, 드모르간을 써야 되는 약간 그 괄호들도 보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뭐 분배 법칙 이런 것도 보이고, 맞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 11번에서는 벤다이어 그램으로 확인하는 약간 유형인 것 같아요.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알겠죠? 연장선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유형 12번. 가끔 가다가 유형 12번 문제 약수, 배수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밥 먹고 쉬었다가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요. 방정식, 부등식, 해의 연산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표현 자체는 집합으로 주지만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결국 1차 부등식이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결국 2차 부등식이야. 이런 거라면. 알겠지? 표현만 집합으로 주는 것이지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건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 여태까지 배웠던 부등식 이런 것들이란 뜻이에요. 알겠죠?